이 영상은 경기도 융합과학교육원과 송내중앙중학교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유명한 바나나. 이 노랗고 향긋한 바나나의 종류들이 다양한 건 다들 아시나요? 우리가 마트에서 주로 사먹는 품종인 캐번지시 품종, 1960년대 파나마 병으로 생산이 중단된 그로미셀 바나나, 해발 600에서 800m에서 재배되는 로즈 바나나, 원숭이들이 주로 즐겨 먹는다는 크기가 작은 몽키 바나나, 바나나에서 사과향이 난다는 바나프 등 전 세계적으로 재배되는 인기 식품인 바나나. 바나나를 통해서 식물의 구성 단계와 식물들의 특징들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현미경의 사용 방법과 바나나를 심층적으로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고! 먼저 우리는 본격적으로 탐구 활동을 하기 전 현미경의 조작 방법과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 송내중앙중학교 과학실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현미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저희 학교에 있는 현미경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현미경은 일단 작은 물체를 크게 확대하여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험 장치인데요. 현미경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미경의 구조를 살펴보면 물체를 확대해주는 대물 렌즈, 눈을 대고 바라볼 수 있는 접안 렌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체를 올려놓는 재물대와 초점을 맞출 때 필요한 조동 나사가 있고 미세하게 초점을 맞추는 미동 나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랫부분에는 빛이 나오게 해주는 광원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현미경이 작은 물체를 확대해서 보여주게 되는 건가요? 네, 그것은 바로 대물 렌즈와 접안 렌즈 안에 있는 볼록 렌즈 덕분인데요. 볼록 렌즈를 통해 빛이 굴절되면서 상이 확대되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현미경을 사용할 때 빛이 나오는 광원 장치는 왜 필요한가요? 현미경이 물체를 확대할 때 어떤 파장대의 빛을 쓰는가에 따라 종류가 다른데요. 현미경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빛을 이용해서 보이는 물체를 확대한다면 광학 현미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미경에는 광학 현미경만 있는 게 아니라 전자를 이용해서 작은 물체를 보게 해주는 현미경도 있는데 이를 전자 현미경이라고 하고요. 학교에 있는 현미경은 빛을 이용한 광학 현미경이라서 광원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현미경을 관찰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있나요? 네, 현미경의 생명은 이 렌즈이기 때문에 렌즈에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요. 이 관찰을 할 때는 평평한 바닥에서 그리고 절대 현미경을 드르르 끌지 않도록 합니다. 끌지 않는다고요? 네, 초점을 맞춰놨는데 드르르 끌게 되면 초점이 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재물대에 물체를 올려 초점을 맞출 때에는 조동 나사를 천천히 움직여 주시고요. 대물 렌즈의 배율을 낮은 것부터 높은 순서대로 한다. 이 정도가 있겠네요. 아, 그렇군요. 설명 감사합니다. 이제 이해했어요. 이렇게 현미경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본격적으로 바나나를 탐구하기 전에 식물의 간단한 기본적인 상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의 구성 단계를 살펴보면 가장 기본 단위인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이 모여 조직을 형성하고 비슷한 기능의 조직이 모여 조직계를 형성합니다. 조직계가 모여 기관을 형성하고 기관이 모여 하나의 식물이 됩니다. 그중 식물의 조직계를 살펴보면 광합성을 하는 세포나 양분을 저장하는 세포들이 모여있는 기본 조직계가 있으며 식물의 겉부분을 이루는 표피 조직계, 물과 체관과 같이 물과 양분을 운반하는 관다발 조직계가 있습니다. 오늘 바나나를 통해 각 조직계의 부분을 현미경을 통해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표피 조직계에 속해 있는 바나나의 공변 세포를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식물의 공변 세포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사람들이 숨을 쉴 때 콧구멍을 통해서 기체가 출입하기를 반복합니다. 식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의 표피에도 기체가 출입하는 구멍이 있는데 이를 기공이라고 칭합니다. 이 기공을 형성하게 해주는 세포가 공변세포입니다. 공동세포는 표피세포가 변형되어서 생겨나기 때문에
일반적인 표피세포와는 생김새가 약간 다르게 생겼어요. 둥근세포 두 개가 붙어서 기둥을 형성하는데 아마 보시면 정말 신기할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바나나의 공변 세포는 어떻게 관찰하나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스카치 테이프와 투명 매니큐어, 바나나, 그리고 현미경만 있으면 됩니다. 투명 매니큐어를 바나나 껍데기에 바르고 살짝 말린 후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서 떼어낸 다음 받침유리에 붙여서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됩니다. 스카치 테이프의 접착력과 매니큐어의 끈적함이 바나나 표피세포가 떨어져 나오면서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아, 그런가요? 제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사진으로 본 공변세포와 식물의 기공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공은 식물에 필요한 기체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공간입니다. 낮에는 기공을 통해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생성된 산소를 배출하며 밤에는 호흡을 통해 생성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산소를 흡수합니다. 이 기공은 공변세포에 의해 생겨나는데요. 공변세포가 빛이나 다른 요인들로 인하여 팽팽해지면 기공이 열리게 되고 반대로 쭈글쭈글해지면 기공이 닫히게 됩니다. 그러면 공변세포는 팽팽해지면 왜 이렇게 굽어지는 걸까요? 바로 안쪽과 바깥쪽 세포벽 두께 차이 때문입니다. 식물세포에는 셀룰로스로 이루어진 딱딱한 세포벽이 있는데 공변세포의 경우 안쪽은 세포벽이 두꺼운 반면 바깥쪽은 얇아서 공변세포들이 팽팽해질 때 늘어나는 길이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물관은 어떻게 관찰하나요? 물관은 바나나 껍질을 까다 보면 종종 실과 같은 구조물이 있는데 이게 바로 물관이에요. 이거를 현미경으로 통해 보면은 물관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이 실 같은 구조물을 약 1cm 뜯어서 받침 유리 위에 올리고 덮개 유리로 덮은 뒤 압착을 잘해서 관찰하면 됩니다. 간단하네요. 그럼 제가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마치 스프링 구조물 같은 게 보이는데 이게 물관이에요. 물관을 구성하는 세포는 죽고 세포벽만 남아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와, 정말 신기하네요. 더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물관과 체관을 묶어서 관다발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관다발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물관을 염색하기 위해 붉은색 염색물에 바나나 자루를 10분 동안 담궈 놓았는데 이를 얇게 썰어서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보여요. 바나나의 경우 외떡잎 식물이라서 관다발의 배열이 형성층을 기준으로 둥글게 배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식물 줄기에 전체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나나의 가액세포와 가액세포가 저장한 녹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도 간단한데요. 바나나 가육을 살짝 뜯어서 받침유리에 올리고 녹말을 관찰하기 위해 녹말을 염색해주는 염색약을 뿌릴 건데요. 염색약 이름이 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이오딘, 칼륨. 네, 맞습니다. 녹말과 반응해서 청남색으로 나타나죠. 덮개 유리를 덮어서 관찰하면 됩니다. 이제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희미한 윤곽선이 보이고요. 그 안에 보라색으로 연색된 알갱이가 있네요. 네, 그 희미한 윤곽선이 바로 가역세포이고요. 그 보랏빛 알갱이는 바로 저장된 녹말이에요. 많죠? 와, 진짜 많네요. 그래서 바나나가 한 끼 식사 대용으로 좋은 음식이기도 하고 다이어트 식품이기도 한데 녹말이 많은 만큼 과하게 섭취하면 살이 찌기 쉽겠죠? 아, 그렇군요. 이 영상을 통해 외떡잎 식물의 일종인 바나나를 이용하여 식물의 기공의 특징이 무엇인지, 또 물관의 특징과 관다발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과육세포와 녹말은 어떻게 생겼는지 탐구활동을 통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음식에도 사용되고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으뜸인 바나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흔히 먹는 바나나에 대한 많은 과학적 정보가 전달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내중앙중학교의 과학하고 앉아있네였습니다. 감사합니다.